우리 페이지 268쪽이에요.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있나요? 음. 자, 우리 이제 14단원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3장 볼게요. 자, 우리 회전 및 확대 축소 변환. 자, 요것도 우리 선형 변환의 일종이어서 좀 요 단원에서 배우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회전하고 확대, 축소. 요런 것들이 그 선형 변환인데, 그 선형 변환이 어떤 변환인지, 어떻게 이제 행렬로 표현되는지. 우리 선형 변환은 좀 행렬로 표현해서 거의 다 해결했었죠. 그죠? 그래서, 회전, 확대, 축소가 어떤 행렬 표현이 되는지, 요거에 대한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먼저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 평면에서 회전 변환 공식. 평면에서 회전 변환이면 2차원에서 이제 회전 변환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평면 위의 점 x, y를 원점을 중심으로, 중심이 원점이어야 돼요, 항상. 왜냐면 선형 변환이라는 건 그 원점이 중심이 돼야지 되는 거죠. 원점이 원점으로 바뀌는. 자,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우리 반식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 이 반식의 방향이라는 건 좀 중요한 거죠. 반식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킬 때 우리 점 x 프라임, y 프라임. 자, 그러면 얘가 바뀐 점이죠. 그러니까 원래 x, y는 원래 점. 그 다음에 이제 세타만큼 반식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이 돼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됐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밑에 그림 나와 있죠. 원래 점 x, y가 어떤 회전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맞아요? 어떤 회전 변환에 의해서 바뀐 건데 이 바뀐 변환을 보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시킨 거죠, 그냥. 그지? 이렇게 회전돼서 요 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거 우리 예전에 좀 배웠었잖아. 2차 형식에서 좀 나왔었죠, 이미? 요 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 2차 형식에서 나왔었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때는 외웠거든요, 그냥. 그쵸? 막 사인 코사인으로 돼 있던 거 외웠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 단어에서 좀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외우라고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유도 과정이 좀 있는데 뭐 요거는 뭐 꼭 쓰실 필요는 없고 요거 한번 보면서 그 회전 행렬이 그 이제 우리 외웠던 그 회전 행렬이 도대체 왜 그런 모양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회전 변환의 저 행렬 표현 유도 과정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결국은 이 회전 변환도 선형 변환이라고 했죠. 여기서 선형 변환이니까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형 변환 그 행렬 표현 구하는 원리 있지? 그 3단계로 됐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것도 R2. 그러니까 이제 2차원상에 있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회전 변환 평면에서는 이게 R2에서 R2로 바뀌는 선형 변환이다. 이해돼요? R2에서 R2. 근데 우리 R2 기저 안 나왔으면 행렬 표현 구할 때 뭘로 기저 두고 하는 거였지? 그치, 기본 기저였잖아. 1,0하고 0,1. 그러면 그걸 2원, 2투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일단은 2원, 2투 좀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있잖아. 1,0하고 0,1. 이 두 개가 이 변환되기 전 벡터 공간 R2의 기본 기저요, 기본 기저. 맞아요? 그래서 기본 기저를 한번 좌표에다 찍어 볼게요. 자, 그럼 이 점 되지. 2원. 1,0. 자, 그 다음에 2투. 0,1 2점이죠.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과정은. 이 기본 기저를 변환을 시킨다, 일단. 선형 변환 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였죠. 그치?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변환시킨다. 요 놈도 변환시키고. 맞아요? 그러면은 요게 L2원이 되겠고, 요건 L2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지. 자, 그래서 우리 선형 변환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L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만 하면 돼요. 자, 여기다 해놨거든요, 지금. 자, L21하고 L22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우리 단서는 이거야. 여기가 세타라는 거. 여기가 세타라는 거. 왜냐면 원점 기준으로 세타만큼 지금 돌아간 변환인 거잖아요. 회전 변환. 그러면은 자, 2원이 어떻게 표현될까? 일단은 이 길이 뭐예요? 1이지. 그럼 이 길이도 뭐겠어요? 그대로 돌아간 거니까. 1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잖아. 그대로 돌린 거니까.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각 세타인 거 알 수 있어. 근데 L1에 지금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
자,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지? 이 그림 많이 봤었잖아요. 빗변의 길이가 1이면은 밑변은 뭐? 코사인 세타. 높이는 사인 세타였잖아. 맞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되겠네. L2원은. 그림에서 이해되죠? 자, 그러면 L2원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구나. 그림에서 알 수 있죠? 맞아요? 밑변하고 높이 구한 거야. 삼각비로. 자, 그 다음에 E2도 한번 봅시다. 자, E2도 결국은 요 길이, 요 길인데, X좌표가 뭐야? 음수 아니야, 음수?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합동이죠, 모양이. 얘도 길이 1이고 얘도 길이 세타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였어, 아까? 코사인이었고, 요 길이가 사인이었죠. 근데 이제 사인이 X좌표 됐잖아. 맞아요? 요게 X좌표니까. 근데 음의 X좌표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으로 해야 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요 L2. 자, E2가 바뀐 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Y좌표는 코사인 되죠? 양수네. 맞죠?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놈들 이제 이게 첫 번째 과정 한 거죠? 맞아요? 변환되기 전 벡터 공간에 순서 기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기본 기저를 선형 변환시켰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변환된 후 벡터 공간. 얘도 R2죠. 얘도 기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기본 기저. 그러면 2원, 2투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표현하면은 그냥 얘가 뭐야? 그냥 얘가 좌표 벡터였지. 기본 기저일 때. 요 놈 자체가 좌표 벡터야. 뭐 기본 기저에 대한 거니까 굳이 또 따로 표현할 필요 없죠. 맞아요. 뭐 코사인 2원, 그 다음에 사인 2원, 2투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이 정도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과정 한 거고. 자, 이제 마지막. 이 좌표 벡터를 뭘로만 배열하면? 열로 쭉쭉 쓰면은 그게 뭐가 된댔어요? 행렬 표현 된댔잖아. 그래서 요거를 열로 쓰면은 요거 1열, 요거 2열. 요거 1열, 그 다음 얘 2열.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였어요. 많이 봤던 거지. 이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2차 형식에서 외우라고 했던 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저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 표현. 결국 회전 행렬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선형 변화로 유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음. 자, 그래서 우리 행렬 표현 구하는 걸로 하면은 저 유도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시험 볼 때마다 회전 행렬 생각할 때마다 이거 막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외우긴 해야 돼, 그냥. 이 회전 행렬은 워낙 중요한 행렬이니까 모양 자체를 외워야 돼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외울 수 있겠어요? 이 마이너스 부호 좀 위치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잘 외워야지. 되죠? 그리고 이 회전 행렬은 또 중요한 성질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회전 행렬은 무슨 행렬이죠? 직교 행렬이지. 요 크기 다 1이죠. 제곱 더하면 1이니까. 제곱 더하면 1. 크기 다 1이고 요거 내적해봐요. 내적해보면 곱 똑같잖아. 부호 다르고. 그럼 내적 0이니까 서로 수직이요. 맞죠? 그러면은 뭐다? 직교 행렬이다. 그러니까 우리 직교 행렬은 또 회전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전 행렬 됐었던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회전 행렬이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걸 외우는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우리 선형 변환 배운 거 연습할 겸 좀 해본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그냥 본 거고.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회전 행렬 외우는 건 중요하다는 거. 저 형태를 암기하는 건.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내용 돌아와서 자, 그러면 저 행렬 표현을 이제 암기를 했으면 이제 이거 쓸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는 건 행렬 표현 했으면은 그 어떤 점이라는 게 열 벡터로서 곱해지면 바뀌는 거였잖아. 어디 곱해지는 거야? 그 행렬 표현이 앞에 곱해지는 거죠. 열 벡터에. 그게 변환이었잖아. 맞아. 변환을 행렬로서 표현을 한 거였죠. 그러면은 자, 바뀐 점은 얘도 열 벡터로 표현돼 있네. 바뀐 점은 이 회전 행렬. 그다음에 이 회전 행렬의 뒤에 x, y를 원래 점을 곱하면은 요 회전 행렬에 의해서 세타만큼 회전된 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벡터라고 해도 되고. 알겠어요? 이 벡터를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얘가 된다. 이런 의미의 선형 변환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x, y가 변환돼서 얘가 된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이 회전 변환에 의해서. 되죠? 그거를 그냥 식으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행렬에 대한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세 번째 내용인 건데, 자, 요거는 이제 회전 행렬 모양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x, y가 지금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이 x, y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좀 생각하는 상황이 있어. 우리 예전에도 그 2차 형식에서도 그 문제 봤었죠. 막 원래 점 x, y를 변환된 좌표 x 프라임, y 프라임. 그때는 뭐 라지 x, 라지 y로 보통 표현했었는데, 그 다른 좌표로 표현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유형도 있었고 문제에서. 맞아요? 자, 그거 할 때 이게 좀 쓰였죠.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회전되기 이전의 점이야. 그러니까 회전되기 이전의 점을 회전된 점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다 그냥 뭘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넘기면 되죠. 맞아요? 얘만 넘기면은 역행렬로 넘어가잖아. 근데 직교행렬의 역행렬 뭐였지? 전체였잖아. 그치? P 역행렬은 P가 직교행렬은 P 역행렬은 P 전치로 표현됐었죠. 그러면은 전치만 시키면 되네. 전치 시키면 여기 부호만 바뀌죠. 맞아요? 얘하고 얘 순서 바뀌니까. 그러면은 이 부호가 바뀐 이 모양으로 넘어가는구나. 이게 역행렬이면서 전체 행렬이구나. 직교행렬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 자, 그래서 이 식은 뭐다? 원래 좌표계를 바뀐 좌표계로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바뀐 좌표계, 뭔가 어떤 변환된 점을 막 구하거나 변환된 어떤 식을 구할 때는 이관계식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래 식에다가 저 x, y 대신에 요 식을 대입을 해갖고 뭔가 구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알겠죠?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좀 바꿔서 보통 쓴다는 거를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는 우리 원리 자체로 나온 거고. 그냥 얘가 회전돼서 얘가 됐다. 나는 그냥 원래 관계식인 거고 보통은 얘가 더 많이 쓰인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회전 변환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 점 1,1을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시켰을 때. 60도 회전시킨 점 이제 구하는 상황이죠. 자, 그럼 뭐 점은 우리 선형 변화이면 위치 벡터로 표현해도 되죠. 그치? 어차피 원점 기준으로 바꾸는 거니까 벡터를 회전시켰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회전 행렬 우리 P 구해 볼까요? P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60도. 그 다음에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이건 뭐 암기하den 됐어요. 이런 문제 풀 때 뭐 아까 그 내용 뭐 유도해서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보면은 코사인 60도 몇이죠?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1. 자,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회전 행렬은 이제 구한 거죠, 모양을. 자, 그러면 이제 점 구하기 쉽죠? 자, 회전시킨 점. 우리 바뀐 점을 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해볼까요? 자, 요 놈은 이 회전 행렬을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앞에다가. 자, 이게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1,1을 곱해주면 되죠. 1,1이 이 회전 행렬에 의해서 바뀌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죠 지금.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요놈 계산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 요거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그래서 1,1이라는 점이 60도만큼 회전되면은 이 점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뭐 곱해주기 하면 끝이니까. 네, 이렇게 회전 행렬을 우리가 공식을 외워서 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유도해서 하지 말고. 알겠죠? 자, 그래서 좀 외워서 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 바로 우리 확대 및 축소 변환의 정의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조금 이따가 보고. 자, 네, 2번. 확대 및 축소 변환의 정의는 R3에서 X, Y, Z축 방향으로 각각 알파, 베타, 감마만큼 확대 또는 축소하는 변환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만약에 X를
알파벳만큼 확대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배 확대시켰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이제 선형 변화는 우리가 t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x가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도식적으로 써볼게요. x가 2배 확대됐어. 그럼 2x 되지. 맞아요? 그 다음에 y가 3배 확대됐어. 그럼 3x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축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배 축소면 2분의 1 곱해주면 되고 3배 축소면 3분의 1 곱해주면 되죠. 맞아? 그럼 z 얘는 뭐 4배를 확대시켰으면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x는 2배 확대, y는 3배 확대, 그 다음에 z는 4배 확대. 맞아요? 그래서 이 바뀐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거든. 자 그러면은 자 저거를 우리 점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점으로서.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이게 바뀐 거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자 얘가 2x 그다음 3x 4 이거 y잖아. 2x 그다음 3y 그다음에 4z. 자 요건데 바뀐 게 요거잖아. 2배, 3배, 4배 확대된 거. 맞아요? 자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 x, y, z로 뭘 곱해서 표현되냐. 요거를 지금 생각하는 상황이거든. 어떤 행렬 곱해주면 될까? 대각행렬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2배, 3배, 4배 한 거. 나머지 다 0인 거. 이러면 되지 않겠어? 그럼 얘 곱해봐요. 그러면 2x 나오지. 그 다음 얘 곱해봐. 그러면 3y 나오잖아. 그 다음 얘 곱해봐요. 4z 나오죠. 이런 행렬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킨 거야.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은 자, x축으로 알파벳만큼 확대 또는 축소를 시키면은 요 앞에 있는 행렬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알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y는 베타만큼. 그럼 여기가 베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z는 감마만큼이니까 자, 요렇게. 이런 대각행렬 모양이 나온다. 확대 또는 축소 변화는. 이해되죠? 만약에 2차원에서면은 요거 없애면 되고. 맞아요? 얘만, 이 대각행렬만 쓰면 돼. 2 곱하기 2. 이거는 3차원 일반적으로 좀 표현해 놓은 거죠. 그치? 자, 그래서 확대 및 축소 변화는 그닥 어렵지 않죠? 그냥 이제 대각행렬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각선에 있는 원소가 그 x축, y축, z축만큼 확대시킨, 그만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주대각선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용 보자. 이번에, 잠깐만. 3번이죠. 자, 3번 봅시다. 4번은 중요한 게 아니어서 3번 봅시다. 3번도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 내용은 뭐 거의 몰라도 돼요. 시험에 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축소 뭐 확대 축소도 뭐 거의 잘 나오진 않고 이제 회전 변환이 제일 중요한 거긴 해요. 2차원에서. 자, 그다음에 3번 봅시다. 자, 3번은 우리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이야. 공간에서도 뭔가 회전이 되나? 가능하죠. 근데 공간에서 회전시키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될까? 공간에서 회전이 되려면. 우리 아까 2차원에서는 뭔가 중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회전이라는 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부터 뭔가 세타만큼 회전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러면 2차원에서는 그게 뭐였어요? 원점이었지. 맞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시켰잖아. 근데 3차원에서는 뭐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데 3차원은 그 입체잖아, 입체.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뭐 이상하게 회전될 수도 있어. 맞아요? 뭐 이게 방향이 뭐 세타만큼 돌린 게 어딘지 좀 애매하잖아. 입체적으로 생각되죠? 그래가지고 3차원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축이 필요해, 축.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야. 그래야지만 정확히 어떻게 회전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맞죠? 공간에서의 회전 변화는 어떤 회전축, 이 축이 필요하다, 축. 알겠어요? 요 축. 이 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해요. 요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이따가 보시면. 되게 어려운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공간에서의 회전 변화는 회전축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해되죠? 왜 축이 있어야 되는지? 축이 있어야지만 뭔가 돌아간 만큼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축이 없으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 돌아갔는지를 몰라.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축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야. 이런 축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벡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벡터를 뭐 세타만큼 돌린다. 뭐 여기가 당연히 원점이긴 하겠죠. 위치 벡터면 여기가. 얘를 세타만큼 돌리는데 이렇게 돌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돌릴지 이렇게 돌릴지 애매하잖아. 근데 축이 딱 결정이 돼 있으면은 아 얘가 세타만큼 돌아가면은 뭐 이렇게 회전된다. 이제 이런 거를 확실히 딱 한 점으로 한 벡터로 결정이 되죠.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축이 필요한 거야 3차원에서. 그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축이 필요하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축이 요거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는 가장 쉬운 축들 있죠. 무슨 축이 제일 쉬워 3차원에서? X축, Y축, Z축이 제일 쉽잖아. 그럼 이 쉬운 축에 대한 것만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자, 1번 한번 볼게요. Z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킨 변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좌표 공간에서 Z축, 그러니까 요거를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대.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평면에 있는 벡터일 수밖에 없어. 여기 있는 걸 회전시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벡터를 회전시켰다고 해도 되는데 얘를 뭘로 내려오면 돼? XY축으로 내리는 게 좋죠. 왜냐면 위치 벡터로 시점을 원점으로 두는 게 좋잖아. 맞아요? 뭔가 벡터 적용할 때는 시점을 원점으로 둔다. 자, 그러면 Z축 중심으로 지금 회전시키는 벡터는 무조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XY 평면에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XY 평면에 자, 요런 벡터가 있어요. 이게 반시계니까 이렇게 돌아가야지. 자, 이런 벡터가 이게 원래 벡터야. 요 놈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이니까 요 방향이 반시계인 거죠? 그치? 요렇게 세타만큼 회전시켰다. 맞죠? 자, 그래서 요 벡터가 됐다는 거야. 이게 회전된 벡터.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축만 없다면은 우리 아까 평면에서 봤던 그림이랑 똑같지 않아? X축, Y축에서 이 벡터가 세타만큼 회전된 거.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배웠던 평면에서의 그 회전 변환 있지? 그 회전 행렬로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 벡터가 이렇게 바뀌었어. Z 바뀌었나요? Z 성분 다 0이지. X의 평면에 있는 벡터니까. Z 성분은 그대로 두되 X 성분하고 Y 성분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X, Y 성분은 우리 아까 평면에서의 회전 변화랑 똑같이 바뀌겠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일단 Z는 없다고 봐봐. 없다고 보면은 여기다가 회전 행렬 주면 돼요.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뀌는 게 없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소가 있으면은 Z가 뭔가 생기잖아. 없게 하려면 0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다 0. 여기는 뭘까? Z는 바뀌어야 되는데서 안 바뀌어야 되는데서 안 바뀌어야 되는데서니까 뭐이면 돼? 1이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곱하면은 Z만 나오잖아. Z 프라임은 그냥 Z인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 1.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축이 저 Z축이면은 우리 아까 배웠던 XY 평면상에서 회전이 결국 들어간다는 거야. 저 2 곱하기 2 행렬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했으면은 자, 일단 2번하고 3번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X축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X가 안 바뀌는 거지. X가 안 바뀌고 저 YZ 평면에서 뭔가 그래프가 저 벡터가 나오겠죠? 그 벡터를 회전시키는 모양. 그러면은 X가 안 바뀌는 모양이니까 1열하고 1행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야지 X가 안 바뀌는 모양 나오니까 곱해. 그 다음에 YZ를 바꾸는 요 회전 행렬을 이쪽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제 Y축이면 이 Y 부분이 안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2열하고 2행이 들어가는 거야. 맞죠? 0, 1, 0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회전 행렬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러면 XZ가 바뀐 모양이 되는 거잖아. 요거 이해돼요, 모양? 그래서 Y가 안 바뀌는 모양하고 나머지 회전 행렬 모양을 그대로 써준 거다. 좀 모양이 어렵긴 한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
Z축으로 회전이면 Z가 안 바뀌고, X축 중심으로 회전이면 X가 안 바뀌고, Y축 중심으로 회전이면 Y축 안 바뀌고, 나머지 원소들은 그 2차원에서의 회전 변환 공식, 고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되죠? 근데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자, 그리고 요 세 개는 우리 맨 처음 뭘 했어요? 그냥 가장 쉬운 축에 대한 회전이랬지. 근데 이제 이 회전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3차원에서 회전이 이 축이 항상 이 X축, Y축, Z축일까요? 축이 좀 일반적인 축일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이런 축에 대한 회전일 수도 있죠. 이제 보통은 이런 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저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잘은 안 나오고 사실은 좀 일반적인 회전축 있죠. 그게 좀 많이까지는 아닌데 그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상위권 학교에서 많이 내. 왜냐?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우니까 좀 되게 어려운 주제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일반적인 회전축에 대한 거는 우리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좀 어려운 주제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책에서는 좀 쉬운 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X축, Y축, Z축에 대한 저 회전 변환 공식만 좀 써져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 뭐 4번은 뭐 거의 안 봐도 될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우리 회전 변환과 이 평행 이동에 대한 거.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이 선형 변환이 아니어서 좀 문제 내기 애매하거든. 얘는 우리 평행 이동은 선형 변환이 아니죠. 왜냐면 평행 이동이 되려면은 뭔가 단독적인 상수가 더해지거나 빼줘야 돼. 모양이. 어떤 좌표계 예를 들어 x를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단독적인 상수 있으면 선형 변환 아니거든. 원점이 원점으로 대응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좀 문제 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나온 적도 없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0벡터가 안 나오는 거죠. 절대. 저 평행이동이 되면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우리 벡터 x를 3차원상의 벡터로 본 거야. 2차원상에 있는 벡터를. 그래서 여기 좌표 1을 주고 요 놈을 평행이동하는 행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 Z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 다음에 아까 그 회전 행렬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근데 00이었잖아 아까는. 맞아요? 회전만 시킨 거면. 근데 여기 평행이동까지 A, B를 넣어가지고 준 거라고 그냥 식을. 뭔지 알겠어요? 자, 그거에 그냥 불과하다.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 X축, Y축으로 A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다 AB를 넣으면은 그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X, Y, Z를 곱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죠? 근데 뭐 그냥 보실 분들만 보시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회전축 있죠? 회전축에 대한 문제 좀 있는데 자, 우리 대표형 1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이게 나오면은 좀 되게 어렵게 나오는 주제예요. 그죠?
자, 요거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형 1번이에요. 자, 이거 나오면은 이제 되게 어려운 유형이지. 이거는 뭐 거의 정답률 30%는 안 돼, 나오면. 알겠죠? 자, 우리 행렬 A가 있는데, 자, 요게 R3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회전을 나타낸다. 우리 회전 행렬, 공간에서 회전 행렬 세 가지 배웠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죠. 모양이. 아, 그래서 뭔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회전 변화는 뭐가 필요하다? 축을 생각해야 돼, 일단. 회전 축의 존재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부터가 시작이야. 그걸 알고 있어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회전 축이, 좀 일반적인 축이 아니구나. 우리가 배웠던 그 세 가지 행렬 형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X축, Y축, Z축을 축으로 가지는 회전 변화는 아니고, 좀 일반적인 축에 대한 회전 변환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이 돼야 돼요. 모양이. 그거부터가 시작이야, 그거부터가. 자, 그러면은, 자, 이 회전은 회전 축이 있어. 이 축을 일단은 좀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뭐 회전 각을 구하거나 그럴 때는 회전 축의 식을 구해야 돼, 일단. 두 번째.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또. 회전 축의 식을 뭔가 구해야 돼요. 회전 축이라는 건 3차원상의 직선이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회전 축을 구해야 되니까 축이 이제 3차원상의 저 직선이니까 우리가 그 직선 내용 알잖아요. 대칭 방정식으로 표현됐던 거 x, y, z로. 자, 그거를 일단 구해야 돼. 뭔지 알겠어요? 그거를 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걸 좀 구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회전축 구하는 거. 이제 이 과정을 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그 어떻게 착안하냐. 우리 회전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그림 비슷하게 그려보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거든. 회전축. 자, 그러면은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원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 회전 축상에 있는 임의의 점 있죠. 뭐 한 이런 점 생각해 볼까요? 자, 요 놈은 뭐냐면 회전 축 상의 점이라고 해도 되고 벡터라고 해도 돼요. 뭐 벡터라고 할까요? 벡터? 회전 축상의 벡터. 뭐 위치 벡터를 생각하면 뭐 요런 벡터 되는 거잖아요. 요런 벡터. 맞아요? 아, 이 벡터.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벡터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벡터를 회전시켜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그냥 자기 자신 되는 거지. 이거야.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이, 이 벡터를 회전시키면, 그러니까 회전 축상에 있는 벡터를 회전시키면은 자기 자신이 된다. 뭔지 알겠어요? 회전 축상에 있는 벡터는 회전시키면, 뭐 회전시켜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식으로. 자, 식으로 쓰면은 결국 이제 회전시킨다는 게 뭐였어요? 저 행렬 곱하는 거잖아. 저 A가 회전 행렬이래요. 그럼 회전 행렬을 앞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0, 0, 1, 1, 0, 0, 그 다음 0, 1, 0, X, Y, Z. 그러니까 이 X, Y, Z 여기 지금 회전 축상에 있는 벡터를 회전을 시켰다 이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은 해볼게. 자, 계산 이거 열 벡터로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Z고, 이렇게 계산하면 X고, 이렇게 계산하면 Y지. 근데 얘가 아까 뭐랬어? 자기 자신이랬잖아. 맞아요? 이 나온 결과가 자기 자신이어야 돼. 그치? 자, 그럼 우리 어떤 식 쓸 수 있어요? 얘가 X, Y, Z랑 똑같다는 거구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회전 축상에 있는 벡터는 회전시켜서 얘가 나왔는데 얘는 뭐랑 똑같다는 거야, 결국? 그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는 거야. 돼요, 이해?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어떤 결론 나? 이거 성분들끼리 다 같은 거잖아. 벡터 상등성제. 자, 그러면 X하고 Z 같고 X하고 Y 같고 Y하고 Z까지 싹 다 같아. 그럼 뭐예요? 이 결과 나오죠. 얘가 뭐야, 근데? 얘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대칭 방정식. 이거 분모에 뭐 1 있어야지 보여?
이렇게 생략된 것도 좀 봐야죠. 그지? 1분의 x, 1분의 z, 1분의 y, 1분의 z. 그 다음에 원점 지나니까 마이너스 0 없앤 거고. 맞아요? 아, 그래서 이게 뭐다? 결국은 회전축의 일반적인 점인 거예요. x, y, z는. 그럼 회전축의 이제 x, y, z의 관계식인 거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회전축의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자, 그래서 요 놈이 뭐다? 회전축이다. 일단 이렇게 회전축을 구해야 돼. 이것도 생각하기 쉽지 않죠. 과정을 그냥 외워야 돼. 회전축에 있는 벡터를 회전시킨 관계식으로 회전축의 식을 구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착안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요거 이제 했죠? 자, 근데 이제 회전축을 구하는 게 끝이 아니야. 뭘 구하는 게 목적? 회전각 구하는 게 목적이죠. 물론 뭐 회전축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회전각을 보통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회전축이 결국은 저 방향 벡터가 몇인 거 알았어요. 1,1,1이라는 거 알았죠? 분모 있는 거? 111. 자, 그럼 방향 벡터가 111인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지금 어떤 벡터를 회전을 시켜갖고 이렇게 회전이 됐는데 이렇게 회전이 됐어요. 세타만큼. 맞아요? 이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요. 야,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것도 이제 좀 어렵죠. 맞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 회전축을 알 때 이 회전각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자, 우리 일단은 그려놨죠. 어? 두 벡터의 사이각? 괜찮지? 맞아? 두 벡터의 사이각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벡터 뭔지 모르죠? 그게 또 문제야. 아,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만 뭔지 안다면 이제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사이각 구할 수 있잖아.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크기 분의 내적으로. 내적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지? 아, 그걸로 이제 구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어떻게 구할지 이제 문제인 거네. 자, 여기서 또 차관을 해야 돼. 어떤 차관 해주냐면 여기 당연히 원점이죠. 위치 벡터로 구하니까. 자,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이 회전축의 수직이고 그 다음 이 두 저 벡터를 품고 있는 평면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할 수 있어. 알겠어? 자, 되게 결과론적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벡터를 품고 있고 요 직선의 수직인 평면. 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평면을. 어떤 평면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축이 이제 수직인 거야. 요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인 거예요? 1,1,1이지. 이 직선의 방향 벡터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러면 이 평면의 관계식도 구할 수 있구나. 자, 어떤 관계식이요? 법선 벡터 111이네. 그쵸? 아, 법선 벡터 111이니까 자, 요게 지금 이걸 벡터로 본다면 얘가 1,1,1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n 벡터로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평면에서의 법선 벡터로.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으로 표현할 수 있죠. 원점 지나니까. 원점 넣어갖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평면 구한 거? 자,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이 두 벡터로 이제 잡아줬는데 이 두 벡터를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무 점이나 잡아도 상관없어. 왜냐면은 어쨌든 이 회전 행렬을 적용하면은 똑같이 회전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벡터를 회전시키면 요만큼 회전되고 뭐 이 벡터를 회전시키면 요만큼 회전되고 그 다음에 뭐 이 벡터를 회전시켜도 요만큼 회전되겠죠. 회전된 각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잡아도 상관없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아무 벡터나 하나 잡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파란색 벡터, 원래 벡터로 이 평면상에 있는 아무 벡터나 잡아도 상관없다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거 이름도 좀 잡아줄까요? A 벡터라고 하고, 이거 뭐 B 벡터라고 할까? 얘는? 아, 얘는 이제 변환 전 거. 회전 전에 있는 원래 벡터. 그 다음에 얘는 회전된 벡터, B 벡터. 자, 그러면 우리가 A 벡터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 이 그림으로. A 벡터 어떻게 잡아? 이 평면에 있는 아무 벡터나 잡아도 되겠죠? 0이 많을수록 쉽지.
근데 0 두 개면 좀 애매하지. 1 마이너스 0 괜찮지 않아요? 그치? 이게 제일 쉬운 점이겠죠. 뭐 1, 0 마이너스 1도 괜찮고 그냥 z를 0으로 뒀어요. 그냥.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저 벡터 하나를 잡아두고 이제 비벡터는 어떻게 구해? 비벡터도 여기 대입해서 구해? 안 되지. 회전시키는 거였잖아. 여기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회전시켜갖고 나온 점이잖아. 비벡터는. 맞아요? 아, 그래서 비벡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요. 지금 저 0, 0, 1, 1, 0, 0, 0, 1, 0 여기다가 이 A를 이제 변환시킨 거 요거를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 이 A가 회전돼가지고 뭔가 결과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계산하면 0이고 요 계산하면 1이고 그 다음에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아, 요 놈이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저 그냥 성분으로 쓰면은 0,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끝났네. 이제 된 거야. 그럼 따라서 결론. 우리 이제 사이가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내적이죠? 자, 그러면 크기가 각각 루트 2네.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분의 두 개 내적해봐요. 내적하면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세타는 뭐가 돼? 이거 회전각은 뭐 이제 예각일 수도 있지만 둔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음회각은 아니겠지. 그쵸? 지금 이제 보니까 음회각은 안 나와 있잖아, 선택지에.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정확히 주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음회각 안 나 있고 결국은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각을 둔각으로 구해보라는 거네. 예각일 때는 코사인 양수 나오니까. 그럼 둔각일 때 당연히 몇겠어요? 3분의 2파이겠지. 120도. 맞아요? 코사인 120도가 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어떤 과정인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만났을 때 풀 수 있겠어? 너무 막 그냥 따로 알아야 될 게 많죠. 그치?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거.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 일단. 일단 공간상의 회전은 회전축이 필요하다는 거랑, 그다음 회전축도 원래 벡터를 회전시키니 관계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평면 하나 도입해갖고 어떤 벡터 임의로 잡아줘서 이 원래 저 회전 행렬 있죠? 그걸 곱해가지고 바뀐 벡터 구해서 이 두 벡터의 사이각으로서 회전각을 구해야 된다는 거까지. 어렵죠? 자, 이거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원래가. 근데 뭐 이런 게 엄청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좀 참고로 보셔도 돼요. 어려우면.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공간상의 회전에 대한 내용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막 그 평면상의 회전 행렬처럼 공식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일반적인 회전축에 대한 회전은 공식이 따로 막 없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이거 정리해 두시고 저 2번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